소행성을 생각할 때 뭐 그런 적이 있다면요. 행성들 사이 어딘가를 비행하는 바위로 이루어진 천체만을 상상하진 마세요. 소행성은 훨씬 더 호기심을 자극하며 독특해요. 이들이 엄청난 양의 귀중한 원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소행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다는 건요? 진짜예요. 소행성의 모양과 크기는 다양합니다.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베스타예요. 직경은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보다 큽니다. 지금까지 관찰된 소행성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자동차 크기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소행성이란 게 뭔가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을 작은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행성은 진짜 행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아서 해성으로도 분류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에서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충돌의 결과로 소행성이 형성됐다고 믿습니다. 수십억 년 전 고대 행성들이 서로 충돌했죠. 행성들은 산산조각이 났고요. 더 큰 파편은 소행성이 되었고 작은 조각들은 운석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어떤 운석들은 지구에 너무 근접한 나머지 심지어 지구로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운석의 대부분은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서 불타버립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무손상 운석은 호바라고 불립니다. 호바는 선사시대에 지구로 떨어졌지만 100여 년 전에야 비로소 나미비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철질 운석의 무게는 코끼리 10마리를 합친 것과 비슷하죠. 호바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추락한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동차 크기의 운석은 지구상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큰 철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의 소행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성에 관해서라면 말 그대로 보석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다고요? 어떤 유성은 다이아몬드, 금, 니켈,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이런 유성이 지구 대기로 들어올 때 엄청난 고온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이 귀금속들은 녹아서 증발해버려요. 떨어진 운석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우주에 있는 운석이라면요? 몇 년 전 작은 소행성이 지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그 소행성은 너무 작아서 이름도 없고 2011 UW158이라는 숫자만 붙었죠. 이 소행성은 지구 매우 가까이 날아가서 과학자들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 알고 계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말이요. 과학자들은 많은 백금과 다른 귀금속을 발견했어요. 아마 6,100조 원 상당의 금속일 거예요. 2011 UW158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소행성이 있나요? 네, 이건 이 세상의 진정한 보물이죠. 16 푸시케라고 불리는 황금 소행성이죠. 푸시케는 소행성대에서 가장 큰 소행성 중 하나예요. 푸시케에 있는 철의 양은 아주 풍부해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소행성에는 백금, 철, 니켈 및 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푸시케의 모든 금속의 총 가치는 약 123경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는 123 뒤에 0이 16개가 오죠. 모두 세어보세요. 이 돈이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억만장자로 만들기에 충분해요. 미국 우주국은 이 황금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우주선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데 약 5년 정도 걸릴 것이며 푸시케 표면에서 21개월 동안 있을 예정이에요. 과학자들은 지구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소행성을 조사할 거예요. 왜냐고요? 푸시케의 구성 성분이 우리 행성의 핵심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크기와 함께 고려해봤을 때 이것은 16 푸시케가 지구와 매우 유사한 행성의 핵의 잔재일 수도 있다는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과학자들은 금속 소행성에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행성은 채굴도 되고 우주선과 우주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행성은 우주를 떠다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궤도를 따라 움직이죠.
그 경로는 중력에 의해 설정됩니다. 소행성은 보통 회전하지만 지구처럼 회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행성은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죠. 우리가 소행성의 경로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소행성에서 채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 채굴은 세계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소행성에서 귀금속을 너무 많이 채굴하게 되면 지구상에서 그 희소성과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금속만이 소행성에 있는 유일한 귀중한 자원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은 일부 소행성 안에는 얼려진 물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미래의 우주 식민지화를 위해 로켓 엔진 추진제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미 소행성 채굴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채굴을 할까요? 3가지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소행성 물질을 지구로 가져와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현장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선과 그에 특화된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아이디어는 소행성을 지구에 더 가까이 가져와 채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석으로 철로 된 소행성을 고정시키고 달이나 지구 주변에 안전한 궤도로 끌어당기는 로봇이 필요할 겁니다. 금속이 적은 소행성은 특수 작살이나 갈고리로 잡은 다음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행성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룡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큰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고 대기 중의 먼지와 입자가 너무 많이 올라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주국이 항상 이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행성과 충돌하는 경로에 있는 운석이 없는지 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 위 우주에서 가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비싼 인공 구조물도 우주에 있네요.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건설하는 데만 18조 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유지 및 공급 비용은 연간 4천억에서 5천억에 달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그 말은 거기에 탑승한 우주인은 1시간 반마다 일몰을 본다는 뜻이죠. 하지만 알려진 가장 비싼 것은 암흑물질입니다. 이것은 또 가장 신비한 물질이기도 하죠. 이 물질은 빛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또 방출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죠. 암흑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논가스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값비싼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에 드는 비용은 123억 원이 넘는데 암흑물질 혹은 반물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약 30g당 수백 수조 원이 들죠.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으로 무료 배송을 할 수 있어요. 네, 우주 탐사는 매우 비싼 일일 수 있지만 탐사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은 지구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지도, 인터넷, 글로벌 통신, 일기예보처럼 말이죠. 이 모두가 과학자들과 우주 비행사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